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우경제 브리핑의 김종수입니다. 우리 증시가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혼조세를 보이는 시기도 있는데요. 상승 동력이 미약하게나마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는 0.3% 정도 내리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0.1% 상승하면서 코스피 시장과는 다르게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 우리나라가 실질 GDP 성장률이 7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승세로 전환이 됐고요. 개인은 계속해서 매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눈에 띄는 하루였는데요. 먼저 동시효과 상황부터 살펴보고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장 후반부 들어서 약세로 전환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0.4%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0.3% 상승하고 있고요. KB금융은 보합권이고요. 현대차가 0.4% 상승 중입니다. 신한지주, 한국전력 모두 하락 추세입니다. LG전자가 2.6% 급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평가됐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1.6% 오르고 있고요. LG 역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은 0.3% 내리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0.9% 오르면서 오늘 조선주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1.2% 오르고 있고요. 신세계, 롯데쇼핑, 그리고 KT, 삼성화재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역시 소폭의 상승세를 걷고 있고요. SK에너지는 반면에 1.3% 하락하고 있습니다. KTNG가 2.2% 급등 중이고요. 기업은행은 0.7%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삼성물산, 삼성전기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1.8% 내리고 있습니다. 좀 우측에 보시면 현대상선이 3.9% 오르고 있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NC소프트가 1.6% 오르고 있고요. 한화가 0.9%, LS 역시 0.9% 상승 중입니다. 호남석유는 0.9% 하락하면서 최근의 상승 추세를 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우인터내셔널은 2.7% 하락하고 있습니다. 효성이 3.6% 급등 중이고요. GS가 4.1% 오르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5.7% 급등 중입니다. 닷새째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해상 풍력발전기 설치선을 수주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우진코웨이가 1.2% 하락하고 있고요. LS산전이 0.4%, 현대산업은 0.6% 내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0.7% 오르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0.6%, 셀트리온이 0.3% 오르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역시 상승 추세고요. 태용 역시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동무서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오스게임즈가 1.5% 오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서는 현재 CJO 쇼핑만이 2.3% 급락하고 있습니다. 태거왕이 현재 1.1% 오르고 있고요. 성광밴드 1.4%, GS홈쇼핑이 1.1%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이 0.4%, 호미팜이 0.3%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동국 SNC가 0.6%의 조정을 받고 있고요. 평산 역시 소폭 내리고 있습니다. 포스데이터, 서브트럭 터미널은 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차바이오엔이 3.9%, 유니센이 1%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컴스가 5.3% 급등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3.1%, KH바텍이 2.5%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와 함께 CJ인터넷이 1.9% 현재 오르고 있고요. 인터파크가 0.7% 상승 중입니다. 성화이텍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시효과 상황 어떤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간에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상위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요,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감 상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정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상황이 좋아요. 네.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좀 장 중반부에는 또 하락 전환하기도 했었거든요.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코스피 지수가 이번 주 내내 오르면서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째 하락했다는 소식에 오늘 코스피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요. 1609포인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점차 늘려감에 따라서 6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해 있는 1624선도 회복했고요. 1629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1630선을 눈앞에 두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개인을 중심으로 나흘 연속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는 장중에 낙폭을 다소 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 종가보다 9포인트 정도 상승한 1624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올랐습니다. 어제 종가 대비 3포인트 상승한 483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열심히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4천억 원 넘게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수급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수가 이번 주 들어서 내내 오르면서 개인들이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들은 4,720억 원 순매도했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샀는데요. 외국인들은 어제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은 순매수세를 늘려갔습니다. 2,164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기관이 오늘 투신권을 중심으로 2,877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네, 기관이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 역시 매수 우위로 마감이 되는 모습인데요. 어제보다 더 산 것 같습니다. 4천억 원 가까이 주식을 순 매수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오후 들어서 개인들이 순 매수로 전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들이 샀는데요. 개인들이 30억 원 순매수했고요. 외국인들이 143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은 176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습니다. 네, 이어서 업종 흐름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오늘 테마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은 전업종이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전기가스 업종과 철강, 금속, 건설업종만이 소폭 하락한 반면에 은행업종과 운수창고업종, 운수장비, 증권 모두 1% 이상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삼성전자를 필두로 전기, 전자업종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오늘 특징을 보인 종목들 보겠습니다. 그룹주의 상승세가 돋보였는데요. 자회사의 실적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LG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속에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그 밖에 CJ와 SK, GS 등도 2% 이상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3D 테마주가 어제 하락을 마무리하고 오늘 개장과 함께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모바일 기기용 인베디드 그래픽 소프트웨어 업체인 네오엠텔은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그 밖에 아이스테이션과 현대 IT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물과 여객 수요의 증가가 계속됨에 따라서 오늘 항공주가 급등했는데요. 대한항공은 실적 개선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5% 급등하면서 53,700원의 종가를 찍었습니다. 지능형 로봇 관련주가 정부의 지원 기대감에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정운찬 국무총리는 어제 대한민국 로봇 대상 및 로봇 산업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서 2013년까지 세계 3대 로봇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성장 기반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진 로봇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다사 로봇과 다스텍, 우리기술 등도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네, 로봇주에 대해서 참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는 이상 길게 가져갈 것은 좀 자제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어서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종목들 보겠습니다. 3D 테마주로 네오엠텔이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정부의 지원 기대감에 유진 로봇이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습니다. 그 밖에 최대 주주가 미국의 석유 개발 회사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한미창투 역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 지역 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장 상황이 좋은 것 같습니다. 홍콩 증시만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시아 지역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 증시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죠. 0.1% 정도 오르면서 시장 상황을 아주 좋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홍콩 H지수가 1.5%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장 상황 한번 최현정 아나운서 로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 증시가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오전 중에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오후 들어서는 하락 반전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지만 다시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0.45% 상승한 1022선에서 만선을 회복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 밖에 주요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네, 현재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0.8% 정도 강보합권에서 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29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는 경제 공작 회의를 앞두고 장중 강세로 전환되기도 했었지만 하락 반전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 증시 역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호주 증시도 미국의 거시지표 약세 소식과 또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둔 경계감 속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대만 증시는 선거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강하게 나오면서 현재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환율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또 연 저점을 녹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70전 내린 1153원 60전에 출발을 했는데요. 오늘 환율 흐름은 어땠는지 한번 브리핑해 주시겠습니까? 네, 원달러 환율이 1150원대 초반까지 내려서면서 연중 최저점을 다시 썼는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 종가보다 1원 70전 하락한 1153원 60전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장중 1151원 선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지만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소폭 반등했고 연 저점 부근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증시가 소폭 오르고 외국인들이 1,600억 원 이상 순매수하면서 환율 하락 요인이 됐지만 실질적인 달러 매도는 크지 않았습니다. 주말과 미국의 11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시장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거래에 나서지 않으면서 환율의 움직임은 더욱 둔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 2원 30전 내리면서 마감됐습니다. 1153원을 기록했군요. 이어서 다른 마감 지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0.6% 상승했고요. 162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1620선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은 0.6% 오르면서 483포인트로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장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증권 홍승현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 그래도 좀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소폭 올랐지만 닷새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의 개선과 BOE의 구제금융 상황 계획 발표로 장초반 상승세를 보였지만 예상 밖의 서비스업 지표 부진 여파에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미국 증시 소식이 지며 약세에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약세권에서 지루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내 지수는 상승 반전을 시도한 뒤 1620선 주변에서 맴도는 지루한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이며 시장의 상승을 지지해준 반면 개인은 매물을 내놓으며 걸림돌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9.76포인트 상승한 1624.76을 기록했고 코스닥 지수는 3.11포인트 오른 483.63을 나타냈습니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모비스, LG화학 등이 상승세를 보인 반면 포스코와 KB금융, 신한지주, 한국전력 등은 약세 시현하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 수급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지금 개인 같은 경우는 연일 매도에 나서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개인은 4,700억 원가량의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이를 받아내며 지수 반전을 이끌어 지수는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최근 고객 예탁금이 11월 중순 이후 추가적으로 감소되지 않으며 12조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또 신용융자 잔고가 9월 하순 이후 추세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며 이전보다 종목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이번 주 초 주식형 수익증권 잔고가 증가세를 보이며 내부 수급은 이전보다 소폭 개선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차익 잔고가 경험적인 바닥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이번 주 초 외국인 매수 규모가 강화될 조짐을 확인했다는 점은 수급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변화가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가 조정을 좀 거쳤었는데 최근 들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증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하락하고 있는데요. 서비스업 경기 예상외로 좀 부진하게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5만 7천 명을 기록하며 1년 3개월 최저치를 기록했고 BOE의 구제금융 상황계획 발표로 장초반 상승세를 보였지만 ISM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치 51.5를 크게 하회한 48.7을 기록했고 소매점들의 11월 판매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미국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에 예정된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미국 증시의 단기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주 시장 전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형주의 승리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주 또 어떤 업종을 한번 노려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번 주는 이전 상승 추세에서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재상승 시도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IT 업종에 대해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수가 이어졌다는 점은 주요 매수 주체의 변화된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즉 글로벌 경기 회복에 기인한 수요 확대 기대가 환율과 유가 변화에 따른 실적 둔화 우려를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IT 업종을 포함한 국내 주요 기업의 실적 모멘텀 둔화가 완화되면서 10월 이후 진행된 국내 증시 차별화 현상이 상당 부분 만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완만한 경기 회복이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점과 달러 약세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 공급으로 미국 증시 흐름도 큰 악재가 없는 한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증시 우호적인 환경 지속에 따라 기술적으로도 최근 미국 증시가 주요한 레벨을 넘어서는 양상으로 지속되고 있어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미국 증시도 좋은 흐름을 보일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홍승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면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한 이만희 환경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과기준 방식에 따른 환경규제 선진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환경부는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해 대기오염물질 총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시설 규모에 따른 입지 제한 규제 대신 총량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기업이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면 기본 부과금을 면제해 주던 것을 배출 허용 기준의 70% 이상을 줄이면 역부과금을 기업에 줘 환경 관련 납부액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굴뚝 자동 측정 기기를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고의적이지 않거나 사소한 절차 위반은 처벌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지난 6개월간 정부의 노후차 세제 지원의 수혜를 입은 차량이 30만 대를 넘었습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11월 말까지 이번 정책의 혜택을 받아 판매된 차량이 30만 3,109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제도 도입 초기 예상했던 25만여 대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제도가 종료되는 올해 말까지 35만 대까지 수혜 차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식경제부는 연말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수요자들의 집단 민원 발생 가능성에 따라 업계에 노후차 보유자를 위한 우선 물량을 배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의 노후차 세제 지원 연장 요청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연말까지만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지원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이 민간에 비해 과다한 면이 많다며 합리적인 부분은 적극 지원하지만 지나친 부분은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민간의 2배 이상에 달한다며 향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또한 비상임 이사에 대해 출석을 체크해 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금융공기업을 중심으로 연차 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과도한 연차 수당 수령을 막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차관은 또 공무원 보수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된다며 경기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공공부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민간의 예상보다 다소 높은 5% 선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서 밝힌 4%대 수준을 크게 상회한 것입니다. 정부는 오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용 부문에서는 민간의 채용 확대와 공공 일자리 공급으로 20만 명의 취업자 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수출 호전과 함께 수입도 급격히 늘어나면서 경상수지는 150억 달러 내외로 크게 줄고 물가는 올해 목표치인 2% 후반대에서 움직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극심한 부진에 허덕이던 조선주들이 다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중국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워낙 저평가됐다는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조선주들의 부진 상당히 마음 아파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